입니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3주 동안 진행된 방통위와 방심위 그리고 공영방송의 국감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정책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새삼 느낍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 유례없는 위기가 헌법가치, 민주주의 원칙의 속절없는 붕괴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어느 순간 우리는 상식과 공정을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나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비록 고비고비마다 긴 여정 곳곳에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몇 가지 가치와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 민주적 정부를 향한 열망,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력, 그리고 이를 통해 높아지는 국격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되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모두 잃어버린 KBS 참 답답합니다. 오늘 박민 사장께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부사장님께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네, 계시죠? 최근에 KBS 고위직 간부들, 부사장과 사장을 포함해서 업무 추진비를 꽤 많이 올리셨더군요.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올린 게 아니고 네. 그동안에 삭감했던 60%를요. 네. 80%로 현실화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33% 일괄 인상했다는 것은 그러면 가짜 뉴스입니까? 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100%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업무 추진비에 비해 33%를 일괄적으로 인상한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줄고 재정도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직원들이 KBS를 떠나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업무 추진비를 간부들이 일괄 그렇게 33%씩이나 올릴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많은 분노들을 직원들이 표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KBS에서 지금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계시죠. 지난 8월 21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10월 1일에서 11월 31일까지, 12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 내년 1월 31일까지 무급휴직 실시 계획을 발표하셨죠, 부사장님? 맞습니다. 예. 네. 자, 이 무급휴직을 발표하고 실시를 하려면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취업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 지금 PPT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동의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사교에 맞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취업 구체적으로 규칙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KBS 내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KBS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라고 근로기준법이 떡하니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의견 듣지도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본인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느낌이 박민 사장 과연 있을지 참 답답하고요. 우리 부사장님께서 이 부분 다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위법인데 이걸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저는 그 부분이 KBS는 법과 사교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네, 법과 사교를 정확하게 준수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무시하면서 무급휴직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그런 말씀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민 사장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 협약도 무참히 버렸습니다. 국장 임명 동의제도 무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무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 사장의 재임 기간은 KBS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는 문제의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잠시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편성 아시죠? 예. 지상파와 종편 방송에서 건강 보조식품을 소개하는 예.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비슷한 시간대 홈쇼핑 채널에서 연계해서 방송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네, 홈쇼핑 연계 채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PPT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렇게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라고 하는 분명히 명시해야 되는 건데 이런 협찬 고지만 덜렁 내놓고 건강 프로그램과 홈쇼핑 업체들이 비슷한 시간대 거의 똑같은 시간대 이걸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효능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한 것들인데 TV의 광고 수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면으로 이걸 규제하는 규정이 현재 없고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편성권 침해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도 그래서 좀 21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협찬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청자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민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정보 프로그램이 나가는데 거의 7차례 정도 비슷한 시간대 이 편성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상품의 효능을 과장되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통위원님, 온라인 성지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다른 판매점에 비해서 굉장히 값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광고하면서 끌어들여 가지고 네, 피해를 입히게 하는 상황인데 이거 모니터링을 2024년 4월에 중단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은 네. 잘 알고 있고 지금 모니터링이 뭐 다소 좀 축소된 부분이 있는 네, 것 같긴 불법과 합니다. 편법 예.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이걸 지금 2024년 4월 중단하고 사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장 광고를 일상으로 있는 온라인 성지점을 통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시고 다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시장 감시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들도 역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예.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중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제418